정부 3.0의 이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이번 시간 주요 뉴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박 씨는 출장이 잦다고 합니다. 오늘도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긴급히 보고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박 씨는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PC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PC로만 업무를 보던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클라우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그리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 및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똑똑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정책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유능한 정부의 특징과 속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특징은 똑똑한 정부, 전문성 있는 정부,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부, 정책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과 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 등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정부는 똑똑한 정부입니다. 똑똑한 정부가 되려면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 업무 처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협업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똑똑한 정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정부는 전문성 있는 정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능한 정부는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으로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체제를 정착하고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협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유능한 정부는 정책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과학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입니다.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서 고객의 상황과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고 도와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유능한 정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능한 정부는 부처나 관할권 중심이 아닌 업무, 즉 일 중심의 정부입니다. 단위나 부분 중심이 아닌 전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고 직관과 경험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어느 부처 소관이고 어느 부처 관할권이냐가 아니라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되어 완성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관할권이 아닌 업무, 즉 일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시 부분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 부서별, 부처별 최적화가 아닌 범정부 관점에서 최적화를 지향합니다. 또한 유능한 정부는 직관과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나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민원 해결,
복지 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관리 등의 일을 하는 과학성과 전문성,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집니다. OECD에서는 칸막이 없는 정부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통적인 관료제 문화, 특히 부처 중심의 폐쇄적인 정부 운영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과 공조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칸막이 없는 정부를 위해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총괄기관의 조정력 제공, 두 번째는 부처 간 협업 문화 조성, 세 번째는 유연한 행정과 각 부처에 대한 권한 이양입니다. 국정총괄기관의 조정력 제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총괄기관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부 수반 외에 예산, 인력, 기술을 통해 조정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총칭합니다. 이들 기관이 수평적 협업에 관한 공동인식, 정보 공유, 기준 제정, 임시 조직 운영, 인센티브 부여, 의사소통 촉진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문화의 조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고위 공무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 협업에 대한 가치 부여, 책임의식과 인센티브 부여 같은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연한 행정, 각 부처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위해 부처에 대한 인사 자율성 부여, 부처 간 인력 이동성 확대, 타 부처 근무자 승진 우대, 여성 공무원 등의 임용 확대를 통한 다양성 확대가 유용합니다. 또한 다부처 공동 예산 등 예산 차원의 유연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대책으로 IT 자원의 공동 활용, 범정부 기술기획 등이 유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국가와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유능한 정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식행정을 통한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을 발굴하고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 기반의 국정 운영과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품질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강화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행정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와 시스템, 제도와 프로세스의 개혁을 기반으로 철저하고 상시적인 정부 혁신, 디지털 협업과 소통의 활성화와 더불어 과학적 행정 구현, 각종 지식 정보의 범정부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그럼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의 내용과 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직영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쌓여온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부처 간뿐만 아니라 부서 간 개인 간에도 자료를 공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 칸막이 없이 협업하는 정부로 바뀌기 위해서는 업무 지식을 잘 축적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최근 등장한 클라우드 기술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문서와 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더욱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폐쇄형 온나라 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정책 자료와 기록물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 자료의 공유 방식은 지능형 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지식관리 시스템 기반의 제한적 정보 공유에서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 공유로 고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부처 경계를 넘어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관별 지식정보 책임관과 관리자, 그리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지식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식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하며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 규정에 지식의 수집, 공유, 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민간과 정부의 지식이 융합, 활용되도록 전문가 등 민간에도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형 클라우드 정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환경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정보를 구현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와 보고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별 업무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도입해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도 이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하고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시스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부처별 업무 시스템을 전환하고 나아가 업무 시스템 전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도입 기반을 조성해 모바일 기기를 도입한 후 기기 사용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웹사이트 통합과 정비, IT 자원의 공동 활용도 추진되며 정부 통합 전산센터의 관리 체계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 서버 등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개발 환경으로 개선해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 보안 체계의 혁신도 이루어집니다. 전자정보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각급 기관이 시스템별로 준수해야 할 보안 관리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들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해킹,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의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협업을 우선시하는 융합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업무 현황과 협업에 요구되는 대상과 방식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처 간의 협업 지도 구축이 추진됩니다. 전자문서, 이메일 송수신 등의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협업 지도는 조직 간, 업무 간의 협업 현황이나 협업 수요, 문제점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협업 우선 분야를 찾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업 지도 구축과 더불어 재난안전, 복지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협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실시됩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조직별 협업 포인트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한 사례인데요. 협업 포인트 제도는 부처 경계를 넘어 협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은 개인 또는 기관 간 포인트를 상호 부여하는 제도로서 과장급 이상 인사 시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둘째, SNS 기반의 범정부 통합 소통 체계를 실현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SNS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소셜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내 소통 미디어를 SNS 기반의 항시적 소통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소통 채널 및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 방식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의 고도화, 원거리 기관 간 영상회의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다이어트 등을 통한 공무원 업무 생산성의 제고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시간 조사에서 2163시간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일과 삶의 균형,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업무 감축 목표제를 시행합니다.
업무의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IT를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의 지능화 등을 통해 정부 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바일 행정과 스마트워크의 조기 본격화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보안 단말기를 활용한 제한적 모바일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며 2단계에서는 국가 재난통신망을 확대하여 본격적인 모바일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업무 기반의 자율 좌석제, 다양한 형태의 회의 공간 등을 마련해 일에 몰입하면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무 공간의 재설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 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연간 300만 명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발급하고 갱신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면허증 발급이나 갱신을 위한 신체 검사나 적성 검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의 대기 시간과 검사 비용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 협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서로 협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건강검진 정보 전체가 아닌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시력과 청력 정보에 한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자는 정보 이용에 동의만 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 협의 시스템 연계는 운전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2013년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자 2,884만 명 중에 연간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분에서 30분에 이르는 검사 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 등으로 연간 1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력과 청력 정보를 공동 이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타 업무에도 동종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실시간 포트홀 신고 시스템 제공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2000년 이후 급변한 기후 환경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량으로 인해 포트홀, 즉 포장도로의 파손이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포트홀은 차량 손상과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포트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포장도로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실시간 포트홀 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민관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등 3개 기관이 택시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택시 포트홀 신고 시스템은 개인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에 파손된 도로를 발견하면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의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기에 내장된 위치정보 추적 기능을 통해 파손된 도로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포트홀 신고 시스템은 윈윈 전략과 상대방의 입장 이해에 의한 시스템 개발의 예로 2014년 5월 20일에 오픈하여 11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총 3,800여 건을 적출함으로써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포트홀 신고 시스템의 확대 발전과 기술 전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 버스 단말기 교체 사업과 병행해 버스 단말기에도 포트홀 신고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시간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하 매설 배관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부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각종 굴착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하 매설물 운영자에게 굴착공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지하 매설물 손상 사고 위험이 상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 상수도 운영자에게 전국의 굴착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굴착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가스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한 굴착 정보를 10대 주요 지하 매설물 운영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특성과 제도를 뛰어넘어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시도한 지하 매설 배관 정보 공유 시스템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서로에게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스템 향상을 가져왔는데요. 앞으로의 전력, 통신 등 전국의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운영자와도 굴착공사 정보지원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 전체 기관망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 전략과 과학적 정책 결정을 도입합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 비전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예측과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데이터 기반 미래 전략 추진 조직과 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 현안별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분석과제 발굴과 수행, 그리고 검증된 빅데이터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확산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정책 수립 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공공 민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책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사업과 연계해 주요 정책 분야의 데이터 확보 지원 및 정책 대안 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개발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석 모델 발굴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볼까요? 광주광역시는 만원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에 버스 노선의 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장점을 이용하기는커녕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탄력 배차제 운영, 저상버스 도입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노선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은 4가지 알고리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분석, 환승 정류장 설치 위치 우선순위 분석, 탄력 배차제 노선 우선순위와 조정 방안 분석, 그리고 저상버스 우선 도입과 노선 우선순위 분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2015년 정책에 반영돼 노선을 개편할 때 노선 변경과 탄력 배차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진단 등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국가안전이나 재난에 대비, 대응에서 ICT가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정부는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 능력 강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진단을 위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에 선제된 21개 재난신고 프로그램 연계망 구축이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모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일한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과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정보가 실시간 공유됩니다.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사 상황 구현과 재난 상황 예측 등 사회와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테러의 발생과 확산의 이해, 재난계획 설립, 질병 확산의 이해와 방지, 위기에 반응하는 시장의 행동 분석과 예측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처에서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분야별로 연계하고 공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부처별로 시스템이 중복 구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2년 말 빅데이터 공통 기반 ISP를 통해 수립된 계획으로 2013년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2014년에 5개의 시범 과제와 6개의 수시 분석 과제를 진행하였는데요. 2015년 이후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분석 과제 추진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장 속으로 업무 적용 가이드.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 유업 상점에서 산 LED 조명기구와 애들 선물이 다 수입품이네. 이 조명기구가 안전할까? 자칫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장난감이나 의류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걱정이네. 안녕하세요, 지수 엄마. 애들 장난감 사러 오셨나 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현수 엄마. 예전에는 아이들 물건 살 때 안정성이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수입 물품 검사 선별 시스템과 제품 안전정보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현수 엄마는 몰랐구나.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손잡고 수입완구나 유아용품, 전기용품 등에 대해서 통관 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대요. 불법이나 불량품들을 아예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대요. 그랬군요. 그것도 모르고 애들 아빠랑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제 안전성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해외에서 반입되는 수입품 등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제품이나 불량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아이 장난감의 유해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칸막이 없이 똑똑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정책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를 말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부처, 관할권 중심이 아니라 업무, 즉 일의 중심을 두고 단위나 부분 중심이 아니라 전체 중심 사고를 가지며 증거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유능한 정부의 특징은 똑똑한 정부, 전문성 있는 정부,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부, 정책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과 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입니다. 유능한 정부의 추진 방향은 국가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기반 지식 행정으로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 발굴, 기관 간 협업 강화로 국민 중심 행정 추진, 그리고 증거 기반 국정 운영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보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클라우드 전원을 통한 차세대 지식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개인 PC 시대 마감으로 미래형 클라우드 정보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의 정책 역량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협업을 우선시하는 융합 행정과 SNS 기반 범정부 통합 소통 체계를 실현하고 모바일 행정과 스마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무원 생산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